오늘의 남주는 결벽증이 심한 개인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자인 청년 코사카 켄고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알 수 없는 주소로 메일 하나가 날아오죠. 문 열어. 해칠 생각은 없어. 바이러스 일로 할 이야기가 있다. 켄고는 설마하며 현관 앞을 보는데 거기엔 웬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얘기를 꺼내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너를 협박하러 왔다. 코사카 켄고. 네가 저지른 짓은 명백한 범죄 행위야. 고발당하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남자는 그러면서 켄고에 대해 아는 걸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켄고는 전형적인 히키코모리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접한 머레어에 매료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자가 된 거죠. 완성했다. 12월 24일 17시에 작동하고 2일에 걸쳐 감염된 단말의 통신 기능을 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나 애인과 연락이 끊겨서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사일런트 나이트. 아무튼 그 남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해 켄고는 어쩔 수 없이 남자의 협박을 따르는데요. 협박의 내용은 생각보다 이상했습니다. 아이 한 명을 봐주는 것 뿐이었죠. 이름은 사나기 히지리. 19시에 공원에 가면 백주에게 모이를 주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히키코모리의 결벽증인 켄고에게는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공원에 가보는데요. 사나기의 정체는 금발에 담배를 피고 있는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즈미 씨의 부탁이라는 거 안다며 벌써 7번째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능숙하게 착수금의 절반을 주면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나기는 매일 켄고의 집에 놀러와서 기생충에 관한 책이나 읽다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즈미 씨가 다시 찾아와 다음 임무를 전해줍니다. 바로 사나기가 학교에 안 가는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인공은 사나기에게 말이라도 붙여볼까 했지만 금세 포기하고는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습니다. 그냥 의뢰를 받았으니 알려달라고요. 하지만 역시 사나기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켄고가 잠에서 깼는데 사람의 손가락에 닿는 느낌의 결벽증 때문에 깜짝 놀라 사나기를 상처 입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로 사나기는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에 전화가 왔다. 사나기가 안 오고 나흘째 되는 오후였다. 사나기는 전화 너머로 숨이 차서는 당장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켄고는 당연히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가보니 사나기는 다리 밑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켄고는 사나기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오고 자초지종을 듣는데 있잖아, 나는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게 무서워. 괜히 의식하는 건 잘 알아. 하지만 무서워. 마주치는 사람 모두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 사실 시선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누가 본다고 느끼면 나도 자연스럽게 눈길을 주잖아? 그러면 원래는 다른 데를 보던 사람이 내 시선을 느끼고 나를 보는 거야. 그렇게 눈이 마주칠 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기분이 나빠. 내 방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옷장과 서랍장을 구석구석 헤집는 것처럼 심한 불쾌함에 사로잡혀. 그녀가 헤드폰을 쓰고 다니는 것도 그 증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켄고는 어떻게든 위로해주려 했지만 본인도 결벽증 때문에 힘들다고 자신의 병을 털어놓아요. 이전에 애인이 만든 음식을 먹고는 토해버린 적이 있어 그 뒤로 히키코모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7이나 먹고 키스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자 사나기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는 켄고에게 키스를 합니다. 켄고가 당황하자 사나기는 불쌍해서 해줬다고 하죠. 자, 잠시만요. 저도 만화 보다가 그냥 여기서 꺼버릴까 생각했는데 좀만 더 봐주세요. 이 작가가 원래 좀 여고생하고 20대 남성 엮는 걸 좋아하는데 성별이 불명이에요. 여자면 그래도 좀 정상 참작할 수가 있잖아요. 제발 그러기를 바라고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그렇게 사나기가 등교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낸 켄고는 더 이상의 임무가 없었습니다. 단지 사나기와 선을 넘지 말라는 말만 있었죠. 이후에 사나기와 켄고는 그냥 같이 지내며 각자의 시선 공포증과 결벽증을 고쳐나가기로 하는데요. 사나기에 의해 기생충 박물관에 놀러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나기의 설명이 좀 지루하지만 이후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라서 좀 설명하자면 이 X자 기생충은 사실 두 기생충이 만나 유착한 것으로 유충 때 처음 만나는 순간 바로 결합한다고 하죠. 억지로 떼어놓으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잉어에 기생하며 기생에 성공하자마자 눈을 버려 사랑의 눈이 머는 삶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생충이 알레르기를 없애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알레르기란 면역 반응이 과해져서 생기는 거라서 과도하게 청결한 현대인은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생충이 있다면 면역계의 경계심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낫게 해주기도 한다고 하죠. 인간의 몸은 기본적으로 기생충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루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둘은 각자의 병이 낫는 것을 목표로 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나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시내를 걷게 되고 코사카 씨는 더러움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게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그날 조명으로 장식한 역앞 거리를 둘이서 손잡고 걸으면서 함께 조촐하게 축하하는 거야.
어때? 괜찮지? 라고 하는데 바로 그날 저녁 깜빡 잠에 든 캥고가 잠에서 깨자마자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나기는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할 뻔했다고, 이대로 같이 지내다간 언젠가 코사카 씨를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죠. 이날을 기점으로 캥고는 사나기와 만날 수가 없었는데, 캥고가 여고생에게 첫사랑을 했다면서 독백하고 그러는 부분은 다 자르고 스킵하자면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역 앞 거리에서 만나 사귄다고 말만 안 하지 거의 사귀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면 좋겠지만 역시 이즈미 씨가 등장할 때가 됐죠. 코사카 켄고, 지금부터 나는 너한테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해야 해. 네 머릿속에는 신종 기생충이 있다. 복잡한 설명을 빼고 대충 말하자면 네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 벌레 탓이야. 그리고 그 벌레는 사나기 히지리의 머릿속에도 있지. 너희 머릿속에 있는 벌레는 서로를 부르고 있어. 너는 사나기 히지리에 끌렸을지도 모르지만 그 감정은 벌레가 만든 거다. 너희의 사랑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당한 사랑에 불과한 거야. 여기까지 소개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나기가 기생충에 대해 설명했던 그 지루한 장면에서 사실 이미 모든 걸 다 설명했거든요. 사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같은 기생충 보유자를 찾아 치료하기 위해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됐는데 그게 기생충 때문이었다니. 치료를 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질 텐데 치료를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그런데 설정 자체는 참 좋은데 설득력도 그렇고 결말도 그렇고 호불호는 좀 갈립니다. 이 만화의 원작 소설 작가가 미야키 스가루라는 작가인데 3일간의 행복, 아픈 거사 날아가라, 스타팅 오버 등 다 설정은 참 좋지만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특히 저는 일본 특유의 그 사랑과 죽음을 가지고 하는 신파 느낌이 너무 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취향에만 맞는다면 다 재밌기는 합니다. 진짜 여주가 미성년자만 아니었어도 수작 정도로 평가하며 잘 리뷰할 텐데. 그래서 그냥 그런 점 다 떼버리고 주인공들처럼 이런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해보자면 보통 두 가지로 갈리죠. 기생충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랑하기와 기생충을 없애고 느껴지는 감정대로 행동하기인데, 스포하자면 이 만화에서는 후자로 갔어요. 다만 그 뒤에 발생한 일들 때문에 결말이 호불호가 시게 갈리죠. 아무튼 그건 제쳐두자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기생충을 없애자기엔 사랑이 사실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원래 사랑은 자발적으로 본인의 이성적 선택에 의해 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기생충을 없앨 제대로 된 이유가 사실 딱히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과 감정, 그게 얼마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전부 가짜라고 당장 무시해버리실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기생충을 치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랑이 가짜라고 의심한다는 것부터 제대로 사랑을 지속할 수 없다고 봐요. 지속할 수 있다고 쳐도 그건 기생충 때문이겠죠. 그러니 적어도 평생 의심하며 살아갈 바엔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설정만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만화에선 결말을 어떻게 냈을까요? 바로 결말로 가자면 기생충 감염자들이 모두 치료를 결정해요. 다만 그 사이에 저처럼 깊게 고찰을 하진 않아서 좀 아쉬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생충이 우울한 감정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던 터라 치료가 된 사람들이 다들 살을 합니다. 단 사나기는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켄고는 이전에 사나기의 강제 키스로 인해 기생충에 결합하여 면역이 생겨가지고 치료가 안 됐죠. 그렇게 두 주인공은 살아남고 사나기에게 기생충이 없음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둘의 사랑은 기생충에 의한 가짜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사나기에게 남은 건 켄고를 향한 사랑뿐. 이미 진작에 자살했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을 치료하며 정상이 됐죠. 그래서 사나기는 자신이 곧 죽을 테지만 서로 기생충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열린 결말이 납니다. 처음에 사나기가 기생충에 대해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X자 기생충은 사실 두 기생충이 만나 유착한 것으로 유충 때 처음 만나는 순간 바로 결합한다고 하죠. 억지로 떼어놓으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열린 결말치곤 짜임새가 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